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74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처음에 저도 이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노화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은 제가 30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진료해오면서도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으셨고요. 10분 정도 걷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 번은 시도해야 했고 그마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고 할머니 본인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세요.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시고 장 보러 시장에 가서도 2~3시간씩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의학적으로 측정한 허벅지 근육량이 1.5kg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혹시 특별한 운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을까요? 특별한 약물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할머니가 바꾼 것은 단 하나, 바로 식탁 위에 평범한 음식 3가지였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왔던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음식들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건강만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박수님 한의사입니다.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왔고 근육 건강과 관련된 논문을 87편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이에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의 38%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계산해 볼까요? 만약 60세의 근육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70세에는 70에서 60 정도로 줄어들어요. 80세가 되면 4030 정도밖에 남지 않죠. 즉 20년 사이에 근육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 겸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사망률이 4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움직임을 담당하죠. 걷고, 서고, 앉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이 근육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혈당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저장고예요. 식사 후에 올라간 혈당을 근육에서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세 번째로는 열 생산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주로 근육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 때문이에요. 근육이 부족하면 추위를 잘 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네 번째로는 단백질 저장소 역할이에요. 우리 몸이 감염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근육에서 단백질을 빼내서 항체나 면역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넘어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72세 이정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삼겹살을 드시면서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자신하셨어요. 하지만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피로감은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검사를 해보니 문제를 알 수 있었어요. 드신 고기의 대부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도 약해져요. 특히 기름기 많은 단백질은 위에 오래 머물러서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시니어에게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 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 겸 할머니가 처음 저희 병원에 오신 건 작년 9월이었어요. 아들분이 부축을 해서 겨우 걸어 들어오셨는데 첫인상은 정말 안쓰러웠어요. 할머니는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6남매를 키우시면서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지키셨죠. 특히 식사는 정말 꼬박깨박 챙겨서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고기는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고요. 대신 채소랑 밥은 항상 배부르게 먹어요. 건강하게 먹고 있는 거 맞죠? 언뜻 들으면 정말 건강한 식습관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백질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고기는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고, 콩은 방귀가 나서 불편하다고 하시고, 생선은 비려서 싫다고 하시고, 결국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고 계셨던 거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할머니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고 가족들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근육부터 분해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조달하거든요. 이 과정은 정말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마치 집의 기둥이 서서히 썩어가는 것처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할머니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금 피곤하네, 다리가 좀 무겁네 정도의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죠. 먼저 장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2~3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는 한 바퀴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1시간씩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가장 심각했던 건 집 안에서의 일상생활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2~3번은 시도해야 했고 그마저도 팔걸이를 잡고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야 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의 근육량이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20% 이상 부족했고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현저히 약해져 있었어요. 대퇴사두근이 얼마나 중요한 근육인지 아세요? 이 근육은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검사 결과를 보고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가족들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할머니를 반드시 도와드려야겠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육 단백질 분해 과정이에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단백질이 필요해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음식으로 들어오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저장고가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근육부터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겸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가 8시간 정도 지속되면 몸은 단백질 절약 모드로 들어가요. 필수적이지 않은 근육 단백질부터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더 빨라져요. 젊을 때는 단백질 합성 속도가 분해 속도보다 빨라서 근육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단백질 합성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분해 속도가 합성 속도를 앞서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기능적 근육량 감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근육의 기능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허벅지 근육이 50% 남아있다고 해서 힘도 50%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육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기능은 30%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대사 기능 저하예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칼로리 소비처예요. 기초 대사량의 약 40% 정도가 근육에서 소모되죠.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대사율이 떨어져요. 대사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근육 부족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문제예요. 네 번째는 면역 기능 저하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백혈구, 항체, 인터페론 같은 면역 물질들이 모두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 물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8세 채영이 할머니인데 발가락에 작은 무좀이 생겼어요. 평소 같으면 연고만 발라도 금방 나을 정도의 가벼운 무좀이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더라고요. 검사해보니 할머니의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상처 치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결국 식단을 바꿔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한 후에야 무좀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살리는 3가지 보물을 공개해 드릴 겸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새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된장찌개에 넣는 육수용 재료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새우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역으로서의 건새우예요. 건새우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건새우 100g에는 무려 단백질이 68에서 72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다른 식품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란 1개에 단백질이 약 6g이에요. 그러면 건새우 100g은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죠. 두부 한 모 300g의 단백질이 약 15g 정도니까 건새우 100g은 두부 4모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닭가슴살이 고단백 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5g 들어있는데 건새우는 그것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건새우의 장점은 단백질 함량만이 아니에요. 건새우에는 칼슘이 무려 100g당 20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게다가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고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즉 건새우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종합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 겸 82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할머니는 허벅지 근육이 심하게 빠져서 걷기가 힘들어져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계단은 아예 오를 수 없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죠. 효자 아들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며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드렸어요.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건새우를 권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어요. 이런 작은 새우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조리법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요리에 건새우를 조금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죠. 첫 번째 방법은 국 끓일 때 건새우 한 줌 넣기였어요. 된장찌개든 미역국이든 어떤 국이든 상관없이 건새우를 한 줌 넣고 끓이시면 돼요. 국물 맛도 훨씬 깊어지고 동시에 고품질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볶음 반찬에 멸치 대신 건새우 넣기였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버섯볶음 같은 반찬을 만들 때 멸치 대신 건새우를 넣어서 볶으시면 돼요. 맛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영양가도 훨씬 높아져요. 세 번째는 밥할 때 함께 넣어서 잡곡밥처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쌀 씻을 때 건새우도 함께 넣고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밥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차에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들다고 하셨어요. 3주 차에는 지팡이 없이도 집 근처를 짧게 산책할 수 있게 되셨고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인바디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무려 1.2kg나 늘어났어요. 보행 속도도 20% 이상 빨라졌고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됐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어도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보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정말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경제성이에요. 마트에서 건새우 100g 한 봉지가 보통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해요. 그럼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건새우 100g을 반찬으로 만들면 대략 10에서 15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즉 한 끼당 600에서 8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단백질 보충제와 비교해 볼까요? 시중에 파는 단백질 파우더 1kg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해요. 1회 섭취량이 30g 정도니까 대략 33번 정도 먹을 수 있죠. 즉 한 번에 1,500-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게다가 보충제는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고 소화 부담도 클 수 있어요. 반면 건새우는 천연식품이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고 다양한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중요한 건 소화와 흡수예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건새우는 이미 말린 상태라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있어 소화가 훨씬 쉬워요. 게다가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국물이나 반찬에 넣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져서 씹기도 편해요. 정말 시니어 분들에게 맞춤형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황태예요. 황태하면 대부분 해장국을 떠올리시죠. 술 먹고 난 다음 날 속 풀려고 먹는 음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황태는 단순한 해장 음식이 아니라 시니어에게 딱 맞는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먼저 황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철 강원도의 추위와 바람에 자연 건조시켜 만든 식품이에요. 이 과정이 정말 신기한데 낮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 얼고 밤에는 바람에 의해 서서히 녹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이런 과정을 3-4개월 동안 반복하면서 황태가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단백질이 농축되고 동시에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는 거예요. 황태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8-82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건새우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지방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즉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이에요. 황태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의 BCAA 분지세 아미노산과 풍부해요. BCAA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근육에서 가장 먼저 소모되는 아미노산이 바로 BCAA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 피로가 빨리 오고 근육 회복도 늦어져요. 반대로 BCAA가 충분하면 근육 피로가 줄어들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져요.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더욱 중요하죠. 또 하나 특별한 점은 황태의 소화 흡수율이에요. 일반적인 생선을 먹을 때는 소화율이 70에서 80% 정도인데 황태는 90%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황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펩타이드라는 형태로 변화해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보다는 크고 단백질보다는 작은 중간 형태인데 이 형태가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크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6세 정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나는 늙어서 근육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고기를 드시면 체하시고 콩을 드시면 가스가 차서 불편하시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제가 황태국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해장국 말씀이세요? 라고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아침에 기운이 난다고 하셨고 한 달 후에는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기력이 되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젊었을 때처럼 힘이 붙는 느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아침 단백질로서의 효과예요.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은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저녁에 먹는 것보다 근육 합성 효과가 1.5-2배 정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하지만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죠. 이때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 합성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국 한 그릇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할 근육,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성도 뛰어나요. 황태 한 마리가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걸로 국을 끓이면 온 가족이 2-3일은 넉넉히 드실 수 있어요. 계란이나 고기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황태 자체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조리할 때 간을 짜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을 최소화하고 무나 양파,
대파 같은 채소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 걱정 없이 황태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검은콩이에요. 검은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검은콩을 시니어를 위한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검은콩 백지에는 단백질이 약 35-38G 들어있어요. 두부나 일반 콩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돼요. 하지만 검은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검은콩의 검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시니어에게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검은콩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줘요.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고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그 단백질이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검은콩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일반 콩을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효과가 30% 정도 더 좋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검은콩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에 넣어서 잡곡밥으로 드시는 거예요. 쌀과 검은콩을 73 정도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팬에서 볶아주시면 고소하고 맛있는 간식이 돼요. TV 보시면서 드시기에도 좋죠. 세 번째 방법은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이에요. 검은콩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흡수가 잘 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양 조절이에요. 검은콩은 좋은 음식이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권하는 양은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예요. 이 정도면 부작용 없이 충분한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검은콩을 조리할 때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달게 만들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콩자반처럼 간장과 설탕을 많이 넣어서 조리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담백하게 삶아서 드시거나 소금 간을 아주 조금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검은콩 자체의 고소한 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검은콩의 경제성도 뛰어나요. 1kg에 보통 1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로 한 달 이상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50g씩 드신다고 하면 5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고품질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보관도 쉬워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1년 이상도 변질되지 않아요. 정말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건강식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보물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건새우와 시금치예요. 건새우의 칼슘과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해요. 시금치 나물에 건새우를 넣어서 무치시면 완벽한 영양 반찬이 완성돼요. 두 번째는 황태와 무의 조합이에요. 황태의 단백질과 무의 소화 효소가 만나면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황태국에 물을 넣는 건 정말 과학적인 조리법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이에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30일 챌린지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이 세 가지 중 하나씩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점심에 검은 콩밥, 저녁에 건새우 반찬. 이렇게 30일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김명자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버리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82세에도 계단을 뛰어 올라가실 수 있어요. 정영호 어르신처럼 포기했던 근육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배신하지 않아요. 챙겨준 만큼, 돌봐준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도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